규정 최순실이 지금 아직도 어떤 권력을 비호를 받고 있길래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영치금을 하루에 쓸 수 있는 상한선이 4만 원 이상인데 4만 원 이상 썼다. 다음에 규정보다 많은 생수를 돈 주고 샀다. 라든지 이번에 국조위원들이 들어가 보니까 뭔가 대우가 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특혜 관련해서 JTBC인가요? 외부로 알리려고 했던 같은 재소자를 긴급하게 지방구치소로 보내버리는 이런 만행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이를 검열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편지를 썼던 JTBC의 편지를 썼던 옆에 수감자를 다른 구치소로 보내버리는 이런 특혜까지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앞에 그 땅콩 누구죠? 땅콩 조현아 특혜도 마찬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두 가지로 기분 나빴는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첫 번째는 아직도 법무부 이 개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지금도 최순실이가 뭐간데 그 구치소는 물론이고 이게 법무부 산하거든요, 관리가.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침이 내리지 않고는 구치소장에 특혜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당자들도 특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가 승인을 한 특혜거든요, 이 특혜는요. 이 특혜를 만약에 구치소장이 개별로 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법무부 이상의 압력 없이는 이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고, 첫 번째 화가 나는 게. 그래서 아직도 법무부 내부에 이것들이 최순실 잔당의 말을 듣는 새끼들이 있다. 이건 정말 양아치 수준인 거거든요. 일벌백계 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법무부 장관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하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재소자 처우가 매우 나쁘구나. 매우 열악해요. 최순실 이걸 기점으로 최순실이가 특혜를 받고 있다보다는 다른 사람도 최순실 거를 올려줘라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도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영치금도 좀 올려주고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서 재수자들 인권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 대한민국 서울구치소 그것도 법무부 직속 산하에 이런 구치소가 생수도 마음대로 못 먹는 이런 개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로 제가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생수 특혜와 관련해서 신창훈이 생각나네요. 정말 이 사건 딱 보고 신창훈이 생각났습니다. 구치소 가도 호텔처럼 사용하고 샴푸 몇십만 원짜리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놈들은 또 못 먹고.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슬펐어요. 이 구치소까지 법이 차등 있게 대하는구나. 사실은 법무부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구치소까지 가서 또 차등 대우를 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아직 얼마나 불안한 법치 국가이고 얼마나 불안한 민주주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구치소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신부님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저 유치장만 들어갔어요. 유치장에. 아니 근데 어쨌든 최순실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 서울구치소에서 막 대청소를 하고 그랬었대요. 막 마당 쓸고 뭐 큰 손님 오신다고. 아니, 대통령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VVIP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대우는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근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럼 어디다 둬야 되겠느냐. 당연히 독방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대우를 받는다 한들 뭐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겠냐. 이런 정도로 그냥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범이라고 덕방 씌우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덕방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대화 상대 하나 없는 거. 근데 최순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지점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만약에 그렇게 여러 명 같이 쓰게 된다면은 암살당할 수도 죽이거나 있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조금 대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재소자들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같이 그 교복을 입을 적에 기타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양아치만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이 굉장히 빡셀수록에 그 안에서 누구가 그걸 조금 넘어가는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선 짱인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규율을 너무 빡세게 해 놓은 거잖아요. 생수도 얼마 이상 2리터 이상 못 먹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삐져나와도 그거는 일진이어야만 가능한 거야. 그 전체가 다 특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조금만.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8에서 10명이 홍거하는 방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방에서는 일과 시간에 들이눕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독방에 들어간다면 온수부터 난방까지 그리고 원래는 이에 구치소는 재수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가면 어쨌든 이불 2장만 군대 모포 2장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춥죠. 겨울나기는 춥다라는 거죠. 이건 인권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근데 인권 문제 일단 떠나서 최순실의 특혜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적은 특혜가 아닙니다. 남들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잠도 마음대로 자고 누워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책 읽고 마음대로 생수 먹고 마음대로 컵라면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홍고방에 들어가서 서열대로 싸대기도 한번 맞아보고 이불말이도 한번 당해보고 은가도 아시죠? 홍고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데서 하게 보는 데서 싸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제가 영등포 구치소나 아닌 구치소는 많이 들어가봤잖아요. 들어가보면 거기 구치소도 은가가 보이는 데서 싸요. 예, 바로 옆에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슴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쌌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 소리 문제, 은가의 방귀 소리, 그리고 냄새는 어디로 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상하겠다 처음에는. 사람 예. 사는 게 아니지.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보내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건 엄청난 특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법무부의 구치소의 관행을 완전히 정당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이런 겁니다. 범국민적 96%의 염원으로 국조가 만들어졌고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취조 과정을 이 취재 과정을 녹음하거나 음성을 녹취하거나 이런 행위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검사 측은 녹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인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고 법치국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은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 측은 녹음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기울어진 소송을 하게 돼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촬영을 할 거면 변호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치아까지 완벽하게 법무부가 그동안에 국민을 속여왔다. 그죠? 속여온 거잖아요. 재소자 인권 문제는 네. 사실 별로 수면 위에 올라오지를 않는 것이고 거기 일단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가령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간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화 같은 거에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근데 두드려 맞았어. 근데 거기에서 그 변호사가 만나서 이렇게 맞은 걸 봤어. 맞은 걸 봤지만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중에 이게 빨리 재판기일이 걸려가지고 재판에서 이 맞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아물어버리면 끝장이고 그 증거가 남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아서 사실 이 교도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오픈되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녹음하고 이러는 것이
증거인멸과 뭔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증거를 더 남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보안의 문제, 안전 질서와 보안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견을 제3의 장소에서 하면 돼요. 구치소 내에. 구치소 내에 제3의 장소에서 하면 될 일이잖아요. 가법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리 오게 해서 거기에서 그냥 촬영도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방적으로 변호인단한테만 이걸 허용하지 않고 검사한테만 허용한다는 건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민님 얘기가 맞는 거 존나게 펴놓고 받았어. 그리고 한 3, 4일 지금 멍쩍이 없어져. 그럼 변호인은 보고 우랄통이 터진 거야. 저거 분명히 맞았는데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이런 가혹행위를 사실은 묵인한다는 거 법무부가. 이거 국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이게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치소는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1심에서나 1심 전에 구속시켜버린 곳이잖아요. 아직 실제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범인이 아니라고. 촬영 자체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걸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미님이 수감자야. 내가 지금 그 교도관이에요. 열받으면 거기는 군대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패버릴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되잖아. 근데 촬영을 못하게 하니까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권이 완전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지. 교도관한테 맞았다 하는데 증거를 디밀 수가 없고 이 사람이 교도관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누구를 접견하려고 해도 묶어놔버리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치소 같은데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지금 이 최순실에 대한 특혜 논란이 교도행정 투명화로 얘기가 나가는 게 참 재밌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막 반대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웃기는 건데 저쪽에서요. 지난번에 감방청문회 얘기가 나왔을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 외 접근 금지인데 왜 국회의원이 막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도 뒤집힌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 변호인 외 접근 금지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면회 가서 뭐 증거 인멸을 교사하거나 이러지 못하게끔 검찰 쪽에서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아무도 못 만나 변호인 말고는 누구 막 단산 면회 가고 이래가지고 막 증거 인멸 같은 거 교사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만나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저쪽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난다고 했는데 이걸 거꾸로 써먹고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치소장이 뭐 최순실보다 눈치를 본다 또는 뭐 최순실을 보호하려는 오다가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사고 있고요. 노예 근생에 의하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특혜를 받을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좀 주위에 봤어요. 재벌 회장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황제 노역, 황제 수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8명에서 9명 정도 쓰는 방에 보통 10리터짜리 약수터 물덩을 갖다 놓고 거기에 그걸로 이렇게 직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온수를 네. 그걸로만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최순실은 그 물을 갖고 샤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홍거방의 경우에는 7, 8명이 같이 쓰는 거고 네. 혼자 쓰게 이게 최순실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거고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로 자기는 목욕 다 하고 생수는 생수대로 그러니까 먹는 거는 생수를 사서 먹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볼펜까지 뺐었다 그랬잖아. 적지도 못하게. 근데 수감자들은 다 볼펜 갖고 있대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그 국조에서 청문회 할 때 이제는 또 구치소장들을 불러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니들 그랬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따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이들이 국민과 헌법을 속이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을 왜 그들이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향후에 그렇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맞아요. 정유라가 이대 입학하고 특혜 온갖 특혜를 받았잖아요. 예. 성적까지. 근데 지 애미 구치소 들어가서도 특혜를 받는 거야. 그 열 받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화병나 죽겠습니다. 사실상 법무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 그다음에 녹음이나 증거인멸 관련된 관계가 없다. 검찰의 접견실에 녹음이 가능한데 변호인만 녹음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를
제보하는 겁니다. 알보도지 현장에. 얼마만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에서도 불리함이 없는 놈들은 그런데 구치소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불리한 진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검사와 법무부가 짜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죠?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반송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루에 몇 억씩 쓰던 조윤선도 곧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통쾌하네. 네, 들어가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온갖 특혜를 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특혜를 받았길래 저 종신형 받을 준비 돼 있어요. 그 정도면 나도 종신형 사겠다, 씨발. 모든 걸 다 안에서 다 진두지휘 할 거 아니야. 야, 소장 이리 와봐. 그럴 거 아니야. 일단 누군가가 뭐 물건 사라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식사 한 끼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영치금이라는 걸 넣어주면 그 영치금 한도 내에서 사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교도관한테 이렇게 작성해서 주면 교도관들이 사서 주는 건데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는 지금 의혹이 그거예요. 교도관들이 알아서 물건 풍족하게 넣어주고 최순실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서류를 맞춰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라서 그런 말 있었죠. 옛날에 범털 뭐 이런 거. 개털 범털. 그러니까 그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박정희를 등에 업은 허수아비 정치인을 데려다가 온갖 특혜를 받고 그 수많은 재산을 누렸는데 최소한 구치소까지 그렇게 특혜를 누리면 열받지 우리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교도텔이라는 또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2026년 교도텔. 모텔인 거라는 거죠. 웬만한 고시텔보다 더 낫겠다, 씨. 이런 훨씬 식이면. 낫죠. 좋은 기회죠. 프로포폴 중독도 끊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꽤 괜찮은 특혜를 받고 있다 한들 이 사람은 지금 프로포폴도 맞아야 되는데 약도 못 먹고 있고 그리고 행간 나름 태는 안 나지만 명품으로 휘감고 뭐 온갖 미용과 관련된 거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런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자존심의 손상, 어떤 불쾌하고 우울한 감정 이런 것을 계속 유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정윤회가 다시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는 김기춘이 의심하잖아요. 이 박근혜 지금 최순실 없는 컨트롤타워. 근데 일각에서는 정윤회 재등극, 실각했던 정윤회 재등장. 최순실과 정윤회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실각했다고 알려진 실각이란 표현도 웃기긴 하다. 그 표현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윤회가 다시 박근혜 주위에서 조언해주는 핵심 비선실세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 정도 컨트롤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무병우도 좀 남아있는 입장이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최순실이도 없고 순득이도 못 들어가고 그 주변들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문고리 3인방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김기춘도 못 들어가고 우병우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누가 케어하느냐에 물음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이 면회를 온 정유래를 통해서 각종 지침들을 박근혜한테 전달하고 있다. 이 의혹을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의혹이 조금씩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케어하느냐? 정유래라는 거죠. 그럼 정유래는 누구한테 컨트롤 받냐? 최순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혼자 되는 박근혜를 누가 돌보는 거냐? 이게 지금 아구기가 맞아가는 거거든요. 아구니가. 그래서 이런 게 관련해서 막 정유래가 다시 실세로 등장해서 실제로 지금 공식적인 권력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전 깜짝 놀랐는데 지금 탄핵 변호인단이 있죠. 아직도 박근혜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방송을 녹음한 직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젠장. 저는 이게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고 서면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무지하게 서면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법문을요. 정말 일반적인 법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역학적 누가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만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서면 보고만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변호인단이
그러면 누군가가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시나요? 누가 전달하나 물어봤더니 그건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거야, 변호인단이. 예. 그러면 그 상대가 전 정윤회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두루두루 지금 청와대에 둘러싸이는 워낙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쪽에 관심을 안 했는데 지금 누가 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비선 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